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게 연애 기간이랑 재회는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연애를 정말 일주일밖에 안 해보신 분이랑 그분이랑 그리고 8년 넘게 10년 넘게 하신 분이랑 사실 재회 가능성을 매길 때는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여태까지 재회를 시켜봤을 때. 그래서 우선 기간에 따라서는 문제가 없다.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주제를 같이 다뤘는데요. 특히 어떻게 연애를 잘 유지를 할까? 어떻게 재회를 할까라는 부분들이에요. 연애 기간과 그리고 재회와의 상관관계 요거에 대해서 또 하나는 왜 사람 마음이 식어가는지 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식었어 어떻게 설레게 하는지 라는 부분 그리고 연애와 결혼을 내가 잘 유지를 해나가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뤘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사연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8년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너무 서로 편해져 버려서 저한테 이제 설레는 감정이나 이런 감정이 다 없어진 느낌이라고 이별을 말했는데 그 사람 마음이 다 떠났다는 상황에서 혹시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 재회를 하고 싶으신 거겠죠? 이 사연자분께서는? 네. 자, 그렇다고 하면 마음이 왜 떠나는지를 사실은 알아야 되거든요. 우선 8년을 사귀셨다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그것도 궁금해해요. 연애 기간이랑 재회랑 상관관계가 있냐 없냐 이걸 되게 많이 궁금해하거든요. 본인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불안감에 찾아오시거든요. 짧은 연애를 했는데 재회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떤 게 불안하신 걸까요? 그러니까 서로 잘 모르니까? 그죠? 서로 뭐 추억도 없고 그래 너는 그래도 여태까지 나한테 이렇게 한 게 있으니까 라고 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고 있는 것도 별로 없고 추억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 헤어져도 그만일 수밖에 없는 관계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오래 사귄 커플들보단 어렵지 않나 라고 좀 불안해 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방금 이제 얘기하신 이 커플 같은 경우는 8년을 연애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8년 막 10년 넘게 연애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별을 하고 재회를 하고 싶었을 때 어떤 게 불안하실까요? 이미 마음이 없을까봐? 보통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 게 연애를 오래 하면 권태기가 온다? 마음이 식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8년이란 시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식은 건데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질문 주신 분께서 불안하신 부분은 그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봐요. 마음이 식은 건데 우리가 8년이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식은 건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일 건데 자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게 연애 기간이랑 재회는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저도 사실 있을 줄 알았거든요. 없더라고요. 연애를 정말 일주일밖에 안 해보신 분이랑 그분이랑 그리고 8년 넘게 10년 넘게 하신 분이랑 사실 재회 가능성을 매길 때는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여태까지 재회를 시켜봤을 때. 그래서 우선 기간에 따라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연애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현실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그저 가벼운 관계랑 가장 다른 게 뭐냐면 내 투자가 되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한 만큼의 결과를 바라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이랑 연애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랑 연애나 결혼을 하고 싶을까요? 설레는 감정. 왜 설렐까? 보통 사람을 보면 설레지 않는데 왜 그 사람 보면 설레는 걸까? 특별해 보여서. 뭔진 모르겠는데 특별해 보여서. 그리고 연애를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은 이래서 특별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요소가 있으니까 특별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어쨌거나 연애를 잘하는 분들이든 못하는 분들이든 특별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이랑 연애나 결혼을 하고 싶어해요. 문제가 있어요. 초반에는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 그런 특별한 사람인지 연애나 결혼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인지 알아보기 힘든 게 사실이고 그걸 잘 알아보시는 분들은 진짜 연애랑 결혼을 진짜 잘해요. 근데 모두가 이렇게 잘하시진 않잖아요. 어쨌거나 처음엔 다 잘 모르다 보니까 일단은 사귀기 시작하는 거죠. 사귀다 보면은 이게 기간이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10년 이상 사귀게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연애 기간이 오래 가는 거는 사실은 연애를 얼마나 두 분이서 잘 했냐 잘 맞았냐랑은 사실 관계가 없더라. 내가 사귀어봤는데 너가 내 인생을 걸 만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는 가정하에 투자도 해보고 노력을 해봤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닌 거야.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헤어지지 않을까요? 내가 찾던 사람이 아니니까.
그죠? 나는 특별한 사람을 다시 찾아야 되잖아. 근데 그 사람을 찾을 건데 옆에 네가 있으면 어떡해. 한편으로 그것도 있어요. 너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데 네가 내 옆에 있으면 너는 행복할까요? 이 사람도 결국은 연애나 결혼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행복하려면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나랑 있는 것보다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거 아닐까? 내 옆에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떠났다라는 부분은 우리는 특별하지 않은 것 같아라는 생각을 상대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왜 초반엔 특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까? 콩깍지시요. 그게 사실은 매력이거든요. 매력이 있으니까 특별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1차 관문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 연애가 매력만으로 유지가 잘 될까요? 안 돼. 사람은 이게 항상 가성비를 따지거든요. 항상 노력은 덜 들이고 결과는 좋게 얻고 싶어 하는데 자, 결과가 좋기는 해. 근데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가 들여야 되는 노력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잖아. 그럼 이거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사귀다가도 이건 아니다.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매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연애가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중요한 거는 2차 관문이긴 하거든요. 2차 관문은 사실은 성품에 대한 부분이에요. 연애 유지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앞에 잠깐 띄워드릴게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연애가 되게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서도 사실 이 중에서 부족한 부분 하나 때문에 이혼을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예쁜 여자분과 삶을 공유하는 건 좋아. 얼굴 보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분과 삶을 공유하려고 봤더니 이분은 호텔만 다녀야 되고 명품백이 한 달에 하나씩 필요한 분인 거예요.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이분과 삶을 공유를 한다는 게. 원래 질문하셨던 부분은 마음이 떠났는데 어떻게 되돌릴까요? 라는 부분이었잖아요. 본인은 연애 유지 능력 5가지 중에서 어떤 부분이 사실은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지. 사실 이 5가지 중에서 5가지 다 없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연애가 내가 원하는 대로 유지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원인을 먼저 내가 찾아내는 거거든요. 왜 마음이 떠났는지. 이게 감정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항상 뭔가 원인이 있어요. 내가 더 잘해주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면 잘하게 돼 있는 거고 더 마음이 생기는 거고 근데 마음이 지친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 그러면 나한테 상처 준 사람한테 잘해줄 수 있나? 잘해주기 힘들겠죠. 평소에 하던 것도 안 해주고 싶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할게요. 너만 보면 미안하고 너만 보면 진짜 어디론가 쥐구멍에 숨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과 내가 계속 만나는 게 행복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여자친구가 무서워. 맨날 나만 보면 잔소리를 하고 맨날 소리 지르고 화를 내요. 그러면은 여자친구가 무서운데 만나는 게 좋을까요? 설렐까? 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 사람이 계속해서 나에게 잘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연애나 결혼이 그래서 굉장히 이미지 싸움이거든요. 사귀다 보면 이미지 관리를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떠나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 이미지가 연애 초반이랑 그리고 지금 남자분이 마음이 거의 떠나간 이 시점이랑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많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남자분이 원래 원했던 여성상이랑 내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도 좀 봐야 되거든요. 그게 좀 감이 안 잡히신다고 하시면 좀 분석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부분은 일단 원인을 먼저 파악을 하는 거. 이게 사람마다 너무나 이유랑 원인이랑 이런 게 너무 다르고 성향이랑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라는 게 사실은 좀 없어요. 근데 보통은 대화가 안 통해서 이별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화를 좀 개선을 하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하기는 하고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해서 이별하는 거니까 다시 설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듣고 싶었던 말들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듣고 싶었던 말, 그 사람이 보고 싶었던 모습을 평소에 잘 보여주고 있었으면 마음이 떠날까? 안 떠나는데 내가 그걸 못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여주면은 그 사람 입장에선 날 다시 사실은 특별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설렐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너랑 나랑 결혼까지는 아닌 것 같아. 결혼 정년기라고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결혼 상대가 아니니까 지금은 좋지만 이별하기도 하거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내가 연애를 너랑 계속 하기에는 내가 더 이상 설레거나 혹은 뭐 기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무섭다든지 미안하다든지 연인 간에 사실 설렘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 다른 걸 느끼고 있을 때 그렇거든요. 근데 그 감정들은 사실은 그 사람이 느끼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감정들을. 저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면 왜 미안하겠어요? 내가 원하는 걸 네가 아는데 네가 이걸 못 해주면 미안할까 안 미안할까? 미안. 그러면은 이걸 못 해줄 바에는 그냥 네가 딴 사람 만나가지고 이걸 해줄 수 있는 사람 만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초반에는 내가 미안하지만 미안하니까 더 잘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내가 너한테 최고의 사람일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불행해지는 거거든. 그러면 연애를 놓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에게 너무 안 맞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사실은 해결을 해주시면 돼요. 네가 미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려주면 되는데 이게 또 설득을 하면 안 돼요. 본인이 이게 내가 미안할 일이 아니었네라고 믿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넌지시, 직접적이지 않고 되게 간접적인 방법으로 깨닫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별을 하고 사실 대화를 할 기회도 많지가 않고 그쵸? 약간 그래서 까다롭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재회가 되게 정교한 작업이 되는 거기는 해요. 내가 평소에 하던 대로 말을 하면 다 튕겨 나오거든. 예를 들어서 앞으로 내가 노력을 할게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면 상대분 입장에서는 노력할 필요 없어 우리 끝난 건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서로 반박이 되지 않고 대화가 되려면 사실 이별을 하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진짜 내가 어떻게 저 사람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정교하게 말을 할까라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앞으로도 연애회사 대표 상담사로서 다양한 연애와 결혼, 이별, 재회 상황에서의 여러분의 대처력을 한껏 높여드리는 그런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드리려고 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안녕.